네, 안녕하세요. 고래 영어 시그니처 바이위클리 세러데이 문법 특강입니다. 네, 우리 영어를 잘 하고 싶죠? 자, 영어를 잘한다는 건 물론 영어로 말을 잘하고 영어로 글을 잘 쓰는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에서 자, 영어가 제2 모국어나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인, 영어가 외국어인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시험을 잘 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이 있는데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을 쳐야 되고 모의고사를 쳐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수능을 쳐야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고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그래도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문법이란 걸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팔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팔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와 정확도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문법 공부를 쌓아봐도 금방 무너지고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도만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자, 그래서 8가지 품사와 그리고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연습, 훈련을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바이위클리, 세러데이 문법 특강 동안에는. 자, 그러면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part of speech라고 하는데, 자, 영어에서는 공식적으로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자, 5가지 말했지? 다시 한번.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5개. 자, 8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3개 남았네. 뭐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8개 품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외워놓고 각각이 무엇인지를 자, 품사라는 거는 단어에 붙이는 이름표예요. 그래서 자, 어떤 단어는 명사고 어떤 단어는 동사고 어떤 단어는 형용사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명사, 대명사라는 건 우리 한자말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명사할 때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동물,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자, 이름을 나타낼 때. 그래서 우리 화면 예쁘게 우리 AI가 그려줬는데 자, example 보세요. dog, girl, school, book. 이런 게 명사야. 그리고 우리 행복한 happy잖아, 그지? 근데 우리 happy, 그 행복 이러면 우리말에도 명사거든요. 영어도 happiness라고 해. happiness라고 하면 행복 명사가 됩니다.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 개념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어디서? 문장에서.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고 문장이 출발할 때 명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조연도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무엇을, 자, 이렇게 목적어라고 하는데, 지난번 특강 들은 친구들은 기억이 나죠? 자, 그렇게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뭐? 이름을 나타내는 말. 자, 그리고 pronoun. 자, 이게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선생님이 대신맨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앞에 명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똑같이 명사로 받는 게 아니라 앞에 Mary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she라고 받아야 되고 앞에 Mary and Jane이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they라고 받아줘야 돼. 그래서 뭐 I, you, he, she, it 그리고 우리, we, 그들, they 이런 것들이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걸요. this, that 이렇게 적어볼까요? 네, this하고 that도 대명사인데 우리 뜻이 뭐더라? this는 this 이것이고 that은 that 저것이죠. 이것 저것 가리킨다 그래서 요런 거를 지시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나온 김에 지시 대명사라고도 한번 적어봅시다. 네. 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고 명사를 대신하는 말. 자, 그리고 우리 동사 가봅시다. 동사는 verb라고 합니다. verb. 자, 동사는 선생님이 행동대장이라고 적어놨죠. 네, 주인공이 행동한다, 주어, 동사, 명사,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동사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야. 움직인다, 축구한다, 밥 먹는다, 어, 뭐 잠을 잔다 이것도 동사예요. 그리고 상태, 존재, being을 나타내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볼까? 자, run, 달리다, jump, 뛰다, eat, 먹다, read, 책을 읽다. 이런 게 동사예요. 자, 동사이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동사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일반 동사. 네, 적어볼게요. 그리고 am, is, are. am이 빠졌는데 자, am, is, are. 요 세 녀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지? 비동사라고 한다. 그지? 기억나죠? 비동사. 비동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었더라? is, 이다와 있다죠. 비동사는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옆에 was가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am과 is의 과거형이야. 그래서 이다라면 was는 였다. 그리고 are의 과거형도 적어볼까요? was 옆에다가 were. 네,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were이라고 발음한다. 자, 우리 고려 영어에서 발음을 많이 하잖아, 그지? 발음을 많이 할 때 were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발음해봤죠? was, were는 MR is의 과거형. 그래서 였다,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동사, verb라고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adjective. 발음해볼까? adjective. 네. 우리 고려 영어에서 단어 공부할 때 스님이 품사적어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명사는 N, 동사는 V, 형용사는 A라고 우리 적고 있지? 예, 그 A가 adjective. 여기서 앞글자 첫 알파벳 A를 딴 겁니다. 자, 형용사는 선생님이 꾸미기 요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이야. 자, 상태, 성질, 감정을 나타내면서 적어볼까요? 상태, 성질,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인데요. 자, 그러면서 누군가를 꾸며줘. 누구를 꾸며주냐면 바로바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 강아지, 아니, 가방을 먼저 할까? 가방 해보자. 영어로 가방이 뭐죠? 맞아요. bag이에요. 근데 문장 안에서 가방을 얘기할 때는 앞에 관사라는 어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a bag 이렇게 써보자. 우리는 그냥 가방 하면 되는데 영어는 앞에 관사라는 걸 꼭 붙여줘야 돼. a bag. 자, 그러면 a bag은 명사입니다. 그지? 가방. 명사예요, 이게. 자, 근데 빨간색 가방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까? 빨간색이 뭐죠? red. 그래서 a red bag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적었나요? 자, 여기서 red란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빨갛다라는 뭐야? 상태를 나타낸다, 그지? 자, 그리고 빨간 가방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요게 바로 형용사예요. 상태를 나타내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dog, 강아지 해볼까? 개. 자, 역시 그냥 dog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문장을 쓰려면 앞에 어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dog 이렇게. 자, 이거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관사랑 명사를 같이 쓰는 연습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전부 다. 자, 강아지 개인데 귀여워. 너무 귀여워. 밑에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귀여운 강아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A cute dog.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A cute dog. 귀엽다. cute. 자, 그러면 요거는 귀여운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이렇게 dog를 꾸며줍니다. 아, 강아지인데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림에 보이는 요 고양이 a cat 이렇게 되는데요. 고양이가 뭔가 귤색, 오렌지색인 것 같아. 그러면 orange cat. orange cat. 좀 이상한데 왜요? 왜요? 오렌지가 모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on을 써야 된다, 얘들아. 예, 이런 규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해볼까? An orange cat. An orange cat. 네. An orange. 오렌지가 명사잖아. 오렌지 할 때는 명사예요. 근데 오렌지 색깔의 이렇게 할 때는 형용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렌지가 형용사. 오렌지가 형용사로 역시 뒤에 있는 명사 고양이를 꾸며줍니다. 오렌지색 고양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거예요. be, 큰 거. red,
빨간. happy, 행복한 고양이 할 수 있죠. soft, 부드러운 성질이잖아. 그죠? 부드러운, 그다음 tall, beautiful 이런 것들이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adverb로 가볼게요. adverb는 뭐예요? 부사입니다. 네, 우리 형용사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친구들은 선생님이 부사를 쓰게도 만들죠. adverb. 자, 부사는 앞에 앞글자 ad를 따서 형용사 헷갈리지 않게요. ad라고 약자를 써봅니다. 자, adverb는 선생님이 꾸미기 마법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부사의 탄생 경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봐봐. add 플러스 verb. 요 두 개 합성어야, adverb는. 아까 verb가 뭐였더라? 동사였죠. add는 혹시 뜻 뭔지 아는 사람? add는, 네, 더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adverb는 동사에 더하는 말. 부사는 원래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탄생한 게 부사입니다. 자, 보세요. 그녀가 달려요. She runs.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예, 문장이 될 수 있지. 그녀가 속도가 빨라. 빠르게 달립니다. 우리 여기 예문 보세요. She runs quickly. 네, quickly란 단어가 부사예요. quickly는 누굴 꾸며주냐면 동사 runs를 꾸며줍니다. 달리는데 빠르게 달린다. 동사를 꾸며주죠. 예, 이런 게 부사입니다. 네, adverb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자, 형용사는 꾸미기 요정, 명사만 꾸며줘요. 다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그런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탄생했지만, 동사만 꾸미는 게 아니라 다른 형용사, 문장의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를 선생님이 꾸미기 마법사라고 한 거야. 됐니? 자, 부사는 동사 외에도, 자, 여기 쌤 적어볼게요. 영어로 다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한번 필기해보자. 자, 적었나요? She runs quickly 인데, 근데 달리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 그럼 여기다가 very라는 단어 한 번 더 얹어봅니다. 자, 그럼 she runs very quickly 하면 뭐예요? 그녀가 달린다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quickly는 runs를 꾸민다 그랬는데 여기 very라는 것도 부사야. 그럼 very는 누굴 꾸밀까? very는 뒤에 나오는 quickly를 꾸밉니다. 그러면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거죠. 아주 빠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quickly, slowly, very, where, here, 여기, 이곳에, today, 오늘. 자,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보통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quickly하고 slowly가 있는데, 자, 이런 원리도 한번 더 공부해 봅시다. 자, 빈 공간에 quick이라고 적어 보세요. 적었나요? 자, quick이라고 하면 얘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quick은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품사가 부사가 됩니다. 이런 원리야. 자, 그래서 quick, 빠른, quickly, 빠르게. 우리말도 조금 바뀌죠? 하는 역할도 바뀌어요. 자, slow는 느린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자, slow는 형용사입니다. 느린. 근데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돼요. 그럼 slowly 하면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의미가 품사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quickly, slowly 이런 단어는 부사가 되겠다. 자, 그러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까지 우리 공부했고, 자, 그 다음 전치사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전치사도 한자 말인데 전, 앞전, 치, 위치할 치. 그럼 전치사는 뭐? 앞에 위치하는 말. 뭐 앞에? 네, 명사 앞에. 다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꼭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를 선생님이 명사 남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뭐라 그러지? 부부,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신랑 신부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선생님 어떤 게 전치사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예쁜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그림은 전치사로 in이라고 해요.
어떤 공간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를 봅시다. in, 안에, on 하면 접촉, 위에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는 위에. under, 아래에, next to, 옆에, between, 뭐뭐 사이에, behind, 뭐뭐 뒤에. 자, 우리 고려 영어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은 문장에서 이런 단어들을, 전치사들을 한 번쯤은 다 만나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얘들은 혼자서 못 써요. 명사 남편이라 그랬죠. 명사랑 꼭 같이 함께 써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안에 있다를 영어로 말해봐. 어떻게 할까? 자, 우리는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근데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반대예요. 누가 먼저 나올까? 고양이 한 마리가 먼저 나옵니다. A cat. A cat. 자,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 상자 안에 in the box.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냐? 괜찮지? in the box. 예, 그래서 전치사 in이 뒤에 the box 명사를 같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in the box는 세트로 움직이는데 상자 안에 고양이라고 설명해줘요. 자, 이대로 놔두면 문장일까 문장이 아닐까? 네,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봐봐. 상자 안에 고양이가 귀엽다, 귀여워 이러면 문장이 될 수 있겠지. 자, 문장이 되려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a cat in the box 할 때 a cat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줘야 되겠는데 상자 안에 고양이가 귀엽다라고 하려면 linking verb, 이어주는 비동사가 필요해. 그래서 is를 씁니다. is, 귀여워 하면 cute.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A cat in the box is cute. 이렇게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전치사가 누구라? 전치사는 in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취해서 in the box가 이렇게 세트로 한 몸으로 움직여서 앞에 있는 명사, 주어 역할을 하는 cat, 고양이를 꾸며주죠. 자, 이게 전치사고요. 자, 그 다음 접속사라고 봅시다. 접속사는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연결하는 다리라고 닉네임을 붙여봤습니다. 네, 접속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속사는 conjunction은 이어주는 말이야. 자, 뭐를 이어주냐면 자, 이렇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 자, 구와 절이 뭔지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일단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자, 예를 보시면 and, but, or, so 그리고 because, if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쁘게 그려진 그림을 볼까요? 예문을 볼까? We like cookies and milk. 우리는 좋아해 쿠키와 우유를. 자, 여기 보면 and라는 접속사가 보이지? and가 누굴 이어주냐면 자, 여기 있는 명사, 단어, 쿠키와 밀크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쿠키와 우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자, 이렇게 이어주는 말이 접속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문장 안에서 다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사. 감탄사는 닉네임이 뭐? 리액션 담당입니다. 네. 감탄사는 와우, 옵스 이런 애들이 감탄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이렇게 해서 품사는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8품사라고 하고 일단 각각의 의미와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전체를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기억해 놓는 게 먼저야, 얘들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장 성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장의 기본, 문장 성분. 품사가 단어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라면 문장 성분이라는 건 단어의 자리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라. 어떨 때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주어는 subject라고 합니다. 앞글자 첫 알파벳을 따서 S라고 표시를 하지. 자, 주어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야.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누가 이 행동을 또 무엇이 이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 문장 맨 앞에 오겠죠, 보통. 그래서 Tom loves pizza 할 때 Tom이 주어인 거야. 자, 그리고 동사. 우리 품사에서도 동사라고 했는데 선생님, 문장 성분에서도 동사라고 하네요. 맞아요. 자, 원래 문장 성분에서는 서술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동사
라고 품사와 똑같이 말합니다. 물론 품사에서 동사가 문장 성분에서도 동사의 역할을 하겠죠. 자, 동사는 문장의 엔진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겠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자, 그래서 예문을 볼게. Tom loves pizza. 아까 탐이 주어라 그랬지? 탐이 뭐뭐 하다라고 문장이 이루어져 있겠죠. 이번에는 탐이 loves, 좋아한다. 이렇게 좋아하는 건 마음 상태지. 이런 것도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 목적어는 object, o라고 표시합니다. 자, 목적어는 동사의 목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Tom loves pizza. 탐은 loves, 참 좋아해. 뭐를 좋아하는데? 그래, 피자를 좋아해. 네, 좋아하는 대상이 되잖아, 그지? 자,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보통 뭐뭐을을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탐은 좋아해, 피자를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어가 있습니다. 보어는 complement의 앞 알파벳을 따서 C라고 표시하고, 자,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자, 보어는 뭐라고요? 보충해 주는 말. 자, 선생님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닉네임을 붙여봤는데 보어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she is라 그랬어. she is. 뜻이 뭐죠? 그녀는 이다 이런 뜻이야. 그녀는 이다. 그녀는 이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하겠지.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she is a teacher. 그녀는 이다 선생님 이렇게요. 그럼 여기 나오는 teacher가 주어 she가 누구인지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문장의 마지막 퍼즐이 된다. 그래서 자, 보충하는 말 보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는 목적어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보어라 그러는데, 자, 목적어와 보어를 어떻게 구분할까? 예를 들어서 자, SV 주어하고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뒤에 complement C가 따라옵니다. 보어가. 자,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가 먹다, 여기 나왔던 예문처럼 좋아하다 라는 일반 동사가 나오면 먹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이 나오겠지. 그럼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입니다. 반면에 동사 자리에 이다 의미를 가진 MR이즈, 자, 비동사, MR이즈 비동사가 나오면 주어는 이다잖아, 그지? 그럼 주어는 뭔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충하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보어입니다. 그런데 보어 자리에는 보충해 주는 말이라서 명사라는 품사가 올 수도 있지만 상태, 성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보충하는 말에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 품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어떤 명사이다가 될 수도 있고 주어는 형용사한 상태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The dog is cute 하면 그 개는 귀여워라고 그 개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지? 자, 아직까지는 조금 추상적일 거야. 문장을 안 달아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잠깐 보시면, 자, 요거는 preposition 전치사예요. 아까 전치사는 뭐라 그랬더라? 명사 남편,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생님 했었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서 전치사 명사는 한 몸이라고요. 자, 이런 걸 전치사라고 하는데 봐봐. 자, 그림을 보세요. 상자 위에 이렇게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그러면 the doll is on the box. 자, 상자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the doll is in the box. 상자 바로 옆에 이렇게 있지? 그럼 the doll is next to the box.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on, in, next to 이런 단어들이 뭐? 전치사라는 겁니다. 자, 상자와 상자 사이에 있어요. The doll is between the boxes. 앞에 있어. In front of the box. 박스 뒤에 있어요. Behind the box. 네, 이런 게 전치사라는 겁니다. 일단 전치사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요 문장을 한번 볼까? 자, 이제 실제 문장을 풀어보면서 우리 연습해 볼 건데, 그 전에 몸풀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먹는다 피자를. 우리말하고 좀 다르지? 우리말은 나는 피자를 먹는다 하잖아, 그지? 영어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다. 무엇을 하고 대상은 뒤에 나와요. 피자를. 자, 그럼 요걸 영어로 나타내면 I eat pizza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I는 이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어라고 하죠. 아까 주어는 약자로 뭐였더라? S라고 했잖아. S. 그렇죠? 그리고 eat. 주어가 뭐뭐 한다. 주어가 동작을 하고 있지. 먹는다. verb. 동사. 뭐를 먹는데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피자가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표물입니다. object. 목적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그녀는 행복하다를 영어로 한번 해보자. 그녀는 이다 행복한 상태. 가면이. 자, 그래서 she is happy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네, she가 이 문장의 주인공 as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is는 linking verb 연결해주는 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비동사예요. 그럼 그 뒤에 나온 happy가 그녀가 감정 마음 상태가 행복한 상태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말 C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완벽하진 않더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는 다가오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품사, 영어의 8가지 품사는 단어의 이름표를 나타내고 자, 문장 성분이라는 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단어의 자리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론 공부를 마무리하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품사라는 게 있는데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한 가지는 품사가 다르겠죠. 그 아이를 밑줄 치고 그 품사를 만약에 명사면 명, 동사면 동, 형용사면 형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걔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같은 품사잖아. 그럼 나머지 품사가 무엇인지는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1번은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1번에서 이 중에 품사가 다른 게 누굴까? 예, 여기서는 with입니다. 자, with는 품사가 뭐냐면요. 전치사예요. 그래서요, 여기다가 전 이렇게 적어보세요. 개별차가 우리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문장을 많이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품사의 개념이 뭔지만 좀 설명해주면 얘들 중에서 품사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문장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품사를 구분해봐라 그래도 아직까지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와봐. 자, 여기서 with가 전치사고, 그럼 나머지 we, I, that, he, they, it. 요 아이들은 뭘까? 네, 얘들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 대명사입니다. 앞에서 John 그랬으면 그 다음 나올 때는 he 그래야 되고 앞에 John and Jack이라고 나오면 그 다음엔 they라고 해야 되고요. 앞에 John and I라 그러면 그 다음 나올 때는 우리, we라고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대명사예요. 자,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2번은 이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누굴까요? 찾았어요? 자, 여기 나오는 may입니다. may는 뭘까요? may는 동사의 한 종류인데, 자, 일단 조동사라고 적어보세요. 조동사 할 때 조는 도와준다는 뜻이야. helping verb. 도와주는 조동사. 자, 그럼 얘는 조동사 동사고 나머지 over, about, for, by, to, in 요 아이들은 명사 남편. 누구? 전치사. 방금 보고 왔잖아. 그지? 요 아이들은 전치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표시해 두시고 나머지 애들은 무엇인지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품사를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3, 4, 5, 6, 7번을 풀고 영상을 다시 플레이 누릅니다. 네, 풀어봤나요? 그러면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3번은 여기에 until이에요. until이 아니고 미안.
until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at입니다. 미안해요. 자, at은 전치사예요. 전이라고 적은 친구들은 100점. 전치사. 나머지 until, because, after, but, and, or 이 아이들은 품사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렇게. 자, 그리고 4번은 품사가 다른 하나는 누굴까? 네, 여기에 never입니다. never은 결코 뭐뭐 않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네, never은 부사.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fear, go, must. 자, must는 아까 우리 말했던 요 may랑 비슷한 조동사라고 하는데 learn. 자, be라고 나오지 요 be가 MR is 비동사예요. 자,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verb,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5번은 좀 어려웠을 텐데 누군지 아니? 5번은 여기 friendly입니다. friendly. friendly는 품사가 뭘까? adjective, 형용사예요. 자, 중요한 영어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줄게. 자, 빈 공간에 friend라고 적어보세요. 혹시 friend의 품사가 뭘까요? friend는 명사입니다. 친구잖아, 그지? 가미와 친구, 명사입니다. 자, 명사에 ly를 붙였어요, 이번에는. 명사에 ly를 붙여서 friendly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가 돼.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영어 단어는 끝이 바뀌면 품사가 바뀝니다. 명사에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에 happy하고 quietly 보이니?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봐봐라. 자, happy 이렇게 놔두면 얘는 형용사예요. 자, 여기다가 ly를 붙여보자고. 그러면 y를 i로 고치고 ly, happily. 그러면 얘는 부사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행복한에서 행복하게. 자, quiet도 볼까요? quiet 하면 조용한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서 quietly, 조용하게라고 의미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봐봐.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이렇게 부사가 됩니다. 단어 끝이 바뀌면 영어는 품사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friendly는 형용사고 나머지 very, happily, quietly, well, always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사입니다. 자, 좀 감이 와요? 자, 6번. 6번은 누가 하나 다를까? 바로 여기 ask. 자, ask는 묻다, 질문하다 혹은 요청하다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야. 동사, 동이라고만 적어도 되겠고. 나머지 good, useful, hungry, 배고픈, lucky, 행운인, deep, 뭔가 깊은 이렇게 할 때는 상태, 성질, 감정을 나타내는 말 바로 adjective, 형용사예요. 자, 7번은 누굴까? 의외로 7번 바로 답이 안 나오던데. 자, 이겁니다. bravo야. bravo는 감탄사예요. bravo. 예, 나머지는 man, school, love, Catherine, park, apple. 얘네들은 명사죠. 나머지 애들은 명사. 자, 선생님이 아까 영어는 자리어라 그랬고, 자, 영어에서 특히 문장 성분은 단어의 자리표라 그랬지. 자, love가 사랑 명사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I love you 그러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때 love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love is important. 이러면 love는 명사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그냥 사랑이에요.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래서 영어는 한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B번으로 내려가 볼게. 자, 집중력 괜찮니? 우리 영상으로 들으는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 품사 8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밑줄 친 부분의 품사를 한번 옆에다가 적어 봅시다. 잠깐 동영상을 멈춤해 놓고 또 문제를 풀고 돌아오세요.
자, 1번에 this라고 나오는데 this는 아까 앞에서 할 때 기억나니? this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 저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2번은 or이 나오는데 or은 혹시 뭔지 맞춘 사람? 요거는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누구누구를 연결해 줍니까? 앞에 나오는 a pencil or a pen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고 있죠. 연필 혹은 펜 이렇게. 자, 3번은 명사 남편이 나왔네요. unde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짝을 이룬다 그랬지. 그래서 under 뒤에 명사 the desk가 나와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있어 책상 아래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자, 4번에 와우는 감탄사입니다. 와우는 감탄사. 그리고 5번에 she speaks English well. 여기서 well은 부사입니다. 누구를 꾸며준다? 자, 부사는 1차적으로 동사에 더하는 말,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라 그랬지? 여기서 well은 동사 speaks를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well은 부사이고요. 그녀는 말한다, 영어를 잘, 이렇게. 자, 일단 밑에 내려가 볼게. 자, beautiful이라는 건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지 형용사. 형용사는 쌤이 꾸미기 요정이라 그랬어. 형용사는 딱 한 명만 꾸며주는데 누구? 바로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 명사 수식하는 역할, 임무를 가진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beautiful 뒤에 있는 명사 city를 꾸며줍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죠. 자, 7번. My dad loves our dog. dog는 명사죠. 네. 품사, 명사. 이제 품사는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니? 자, I drink a lot of water. 자, drink는 여기서 동사겠어요. 마시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동사. 자, famous singer. famous는 유명한이라는 뜻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유명한 상태 형용사이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역시 꾸미기 요정이 꾸며줍니다. 네, 유명한 가수 이렇게요. The book is interesting. 여기서 is는 동사입니다. linking verb 동사 비동사라고 한다 그지? 이다. 그 책은 흥미롭다 이렇게요. It is a nice dress. dress는 명사. 네. 자, soccer is a very exciting sport. 여기서 very는 부사입니다. 누구를 꾸미는가 봤더니만 우리 꾸미기 마법사인 부사는 동사만 꾸미는 게 아니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힘이 있다 그랬지. 여기서 very는 뒤에 따라 나오는 형용사 exciting을 꾸미고 있어요. 자, 부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알아봤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문장 성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똑같은 예문에서. 자, 문장 성분은 뭐가 있었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SVOC. 이렇게 적어볼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예문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한번 표시해 볼 건데 일단 역시 1번은 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자, this is my bag. 여기서 this가 지시대명사라 그랬잖아, 맞지? 네, 그거는 이 단어의 이름이야. 품사고 이 단어의 자리를 묻는 문장 성분으로 물어보면 여기서 this는 주어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is가 동사겠지. 그죠? 자, is는 이다. 주어는 이다 하니까 뒤에는 주어가 뭔지를 보충하는 말이 나와. 그래서 my bag은 보어입니다. SVC로 이루어져 있어. 자, 얘들아, my bag 같은 경우는 이렇게 my와 bag을 같이 밑줄 치시고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단어가 보이면 좋습니다. my bag이라고 밑줄 치고 정확하게다가 bag에다가 보어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럼 봐봐. 2번도 같이 해볼게. Do you have a pencil or a pen? 이렇게 물었는데 자, 의문문이라서 여기 do가 있는 건데 있잖아. 이 문장의 주어는 you입니다. 동사는 have예요. 자, you have에 밑줄 치고 주어 s, 동사 v라고 표시해 봅니다.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럼 do you have 하면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니?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봐봐. 여기 a pencil or a pen을 밑줄 칩니다. a pencil or a pen을 밑줄. 네. 그리고 얘들은 뭐라고 할까? 얘들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네. 단어와 단어를 접속사와 연결해서 요 a pencil or a pen은 한 덩어리로 보면 돼. 연필 또는 볼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가지고 있어? 연필 또는 펜을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역시 잠깐 멈춤 누르고 3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쌤처럼 밑줄 칠 수 있는 부분은 밑줄 치고 있잖아. SVOC 문장 성분을 한번 붙여보세요. 네.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문장 성분 같이 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어갈 테니까 조금만 힘을 내고. 자, 우리 더, 북, 이걸 따로 보면 안 돼. 더, 북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 명사 앞에 붙이는 요 어나 더 같은 거를 관사라고 하는데, 자, 더, 북은 한 몸입니다. 그 책이 되겠지. 그래서 더, 북이 주어, is가 동사. 자, 그런데 is를 아까 쌤 뭐라 했더라? 비동사. 그렇지. 자,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다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다와 있다. 그럼 여기서 is는 이다일까, 있다일까? 여기서 is는 있다입니다. 그 책은 있어라고 그 책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야. 근데 어디에 있는데? 예, 뒤에 전치사, 명사, 부부가 말해주고 있죠.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책상 아래라는 이 전치사 구는, 전치사 부분은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부가적으로 문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부사이고요. 근데 단어는 여러 개가 있잖아. 두 개 이상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을 구라고 합니다. 자, 구와 절의 개념을 이따가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우리 부사구. 3번 같은 문장은 그래서 주어 동사와 부사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번은 와우. 와우는 품사이지만 문장 성분은 아니고, 자, this가 주어겠다. 그지? This is amazing. 예. 우리 this is amazing이라는 뭐 문장을 해석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야. 지금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 이것은 참 amazing해. 예,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참 놀라워, 멋져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그걸 말하고 쓸 수는 있어도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뒤에 오는 amazing이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과 구분을 아직까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려면 시험을 잘 치고 문법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뭐 길 밖에 나가도 언제든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지? 영어 학원에 와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상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공부하고 훈련을 통해서 딱 문장을 봤을 때 이런 문장 구조들이 눈에 빨리빨리 들어와 줘야 돼. 그 훈련을 우리가 이 토요일 귀한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She speaks English well. 자, 이제 주어 동사 보입니까? 주어, 그녀가 speaks, 말해요. 그럼 뭐를 대상이 나오겠지? 영어를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well은 부사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만 하고 있어요. 그녀가 영어를 말하는데 잘 말하는구나. 이렇게. 자, 6번 Paris is a beautiful city. 여기도 봐봐 얘들아. 이제 눈이 좀 열려면 beautiful city가 한 덩어리로 눈에 들어와 줘야 돼. 아름다운 도시, 그지? 자, 그러면 Paris, 프랑스 파리인데 이게 주어, is가 동사, beautiful city, 여기서 city가 바로 목적어 보어죠. 네. 동사가 비동사니까 얘는 주어를 보충하는 말.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이꼴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my dad, 우리 아빠는 loves our dog. 이렇게. my dad 한 몸, our dog 한 덩어리. 자, 우리 아빠는 dad에다가 정확하게 s 주어,
loves가 동사. 우리 아빠는 참 좋아해. our dog에다가 정확하게 뭐? 목적어입니다. 예, 우리 개를, 우리 강아지를 대상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대상. 자, 8번 마찬가지. I drink. 나는 마셔. 자, a lot of water. water에다가 목적어. 자, 역시 a lot of water는 밑줄 치고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수량형 용사예요. 많은 물. 나는 마신다. 많은 물을. 나 물 많이 마셔. 이 말이잖아. 그죠? 자, she is a famous singer. 역시 말했다시피 a famous singer가 한 덩어리로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she is 주어 동사 그리고 a famous singer 보어입니다. 그녀는 이다 유명한 가수 보어. 그녀는 유명한 가수이다. 자, 10번도 더 북이 주어제. 그리고 동사가 네, is입니다. 그러면 interesting은요, 보어겠죠. 공교롭게도 우리 90, 11번에 동사가 전부 다 뭐야, 얘들아? 동사가 다 is가 나오네? 그치? 자, 동사가 전부 다 이렇게 비동사 is가 나옵니다. 그래서 11번도 주어, 동사. 뒤에 있는 a nice dress가 보어입니다. 그것은 멋진 드레스야. 자, 12번도 soccer is a very exciting sport. 자, soccer, 축구는 is, 자, 우리나라 32강 탈락했는데 a very exciting sport. 축구는 이다. 아주 재미있는 스포츠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 했던 말이 조금 더 와닿니? 주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어떤 경우는 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 보어가 옵니다. 자,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는 이 동사가 만약 일반 동사라면 이 동사의 행동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오고요. 자, 이 동사가 연결하는 말 비동사 MR이즈라면 주어는 이다이기 때문에 주어가 무엇인지 주어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보어가 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와 보어가 와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지. 물론 목적어와 보어 없이도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장 성분인가요? 문장의 구성 요소. 자, 팔품사와 문장의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를 배워봤는데, 자, 물론 아직까지는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뭐 20%, 30%밖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뭐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문장을 보면서 이런 훈련들을 해갈 거고 또 조금 더 훈련이 쌓이다 보면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긴 문장 안에서도 주어 동사를 빨리빨리 찾아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법을 찾아가는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해볼 겁니다. 물론 영어로 문장을 써보기까지 할 거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